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인규입니다. 네, 오늘 네. 네,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한 지 한 15년, 16년쯤 됐는데 이렇게 우리 눈빛 초롱초롱한 어린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도시가 부산이거든요. 네, 고향이 부산이 아니라 고향은 제 억양을 들어보면 대충 어딘지 알겠어요? 서울 같지 않아요? 네, 저는 고향은 이제 대구인데요. 대구가 좀 재미없는 도시잖아요. 근데 부산은 너무 재미있는 게 많은 도시, 바닷가에 있는 도시라 가지고 항상 올 때마다 이렇게 기분이 좋게 오는데 오늘 특히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이렇게 더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좀 전에 왔는데 바로 전에 해주셨던 그 강사분께서 너무 재밌게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항상 이게 나이 많은 여러분들, 언니 오빠들, 좀 아저씨 같은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다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하니까 좀 이제 쉽고 재밌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아마 강의 자료가 좀 봤을 때 그래도 뭔가 여러분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용을 읽다 보니까 아주 쉬운 내용만 있지는 않은데 뭐 거기 내용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보지 말고 제가 설명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제가 이따가 끝나고 나서 좋은 질문을 하는 학생들한테 아까 이미 좋은 상품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데 여기 부산역에 내려가지고 여러분들 주의를 끌려면 뭘 할까 생각하다가 이걸 몇 개 좀 사왔는데 네. 네. 그냥 마이구미 엄마들이 먹지 말라고 하는 마이구미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질문 많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로봇 막 이게 많이 듣죠, 그죠? TV에서도 많이 보이고. 근데 로봇은 눈에 보이는 바깥쪽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 안에서 막 로봇이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부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그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몸을 살펴보면은 바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뭐 근육이라든지 그리고 겉에서 보이는 피부나 얼굴 이런 것들도 있지만 실제로 이걸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 뭐가 있죠? 다 이게 전부 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도 있고 그 다음에 손끝이나 아니면 코라든지 눈 여기서 주변 환경을 살피는 이런 감각기관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로봇에서 쓰이는 센서가 되겠군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잠깐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에 있고요. 제가 나이가 좀 있습니다. 98년도에 이제 졸업을 했고요.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해서 이 샌프란시스코 옆에 있는 버클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UC 버클리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사업도 좀 하다가 말아먹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사업을 또 하다가 한국에 이렇게 교수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왔으니까 올해 한 16년쯤 되겠네요. 제가 하는 연구 분야가 센서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기계를 만드는 그런 걸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어떤 것들인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이런 관련된 일들로 여러 회사들하고 일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 한 중2쯤 된다고 말씀을 들어가지고 오늘 보니까 더 어린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자료가 너무 딱딱한 것 같은데 네,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네. 자, 여러분들 이 사람과 요즘에 되게 많이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뭐 어떤 게 좀 비슷할까요? 네. 둘 다 기본적인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기본적인 인간의 형체를 하고 있다. 네. 아주 좋은 대답인데 제가 많지는 않지만 첫 번째 대답을 한 학생한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아, 똑같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그죠?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또 저기 근데 뭐 우리는 저 로봇은 우리처럼 네.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으면서 아, 네. 이 배운 내용을 배운 내용을 쓸 수 있는 아하. 그렇죠. 배울 수 있고 기억하고 그걸 바탕으로 움직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왼쪽 사진 누구죠? 손흥민 선수.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손흥민 선수 이 플레이를 보면은 정말 자유자재로 정말 뭐 넘어질 것 같다가도 최근에 그 경기 봤어요? 에버턴이랑 경기하는 거? 네? 막 달려가가지고 막 공을 뺏은 다음에 넘어질 듯 하다가 넣잖아요. 그 엄청나게 그 상황을 주변을 살피고 상황에 맞춰가지고 넘어지지 않고 그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을 이제 닮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시 어떤 회사에서 그런 걸 하는지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저 뒤에 파란 옷 입은 여학생? 네. 카이스트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많이 하고 있고 요 뒤에 여학생, 예? 맞어. 네. 네.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저희 학과에 교수님이 창업한 회사인데 또, 네. 테슬라 네, 테슬라. 예, 테슬라에서도 만들고 있잖아요. 되게 많은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그 테슬라, 그리고 미국에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다음 중국에 있는 이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굉장히 최근에 아주 발전된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보면은 주변의 상황을 감지하고요. 그다음에 넘어질 듯 하다가도 균형을 잡아가지고 여러 가지 모션을 취하고 있죠. 이만큼 굉장히 사람이 할 수 있는 동작들을 아주 많이 흡사하게 지금 따라하고 있습니다. 계단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평평한 표면이 아니라 중간에 이런 여러 가지 삐딱삐딱한 물체들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실제로 굉장히 복잡한 일이 로봇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람인 제가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주변 환경을 보면서 이렇게 내려가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것들도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데 이 뇌가 그 다음에 발바닥에 있는 감각기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 로봇도 여기에 보면은 이 뇌에 해당되는 컴퓨터가 계속 뭔가를 복잡하게 계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발바닥에 있는 압력 센서가 발에 어떠한 압력이 가해지느냐 그 다음에 이 관절 부분에 어떠한 이 돌아가는 힘이 걸리느냐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계산을 해가지고 넘어지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방금 보여드린 게 사람이랑 이족 보행 로봇인데 이족이라고 하는 다리가 2개라는 뜻이죠. 발이 2개라는. 근데 사족 보행 로봇 그래서 다리가 4개인 대부분의 사람을 제외한 많은 동물들은 이렇게 다리 4개를 갖고 걷고 뛰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강아지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거는 저희 학과에 황보재민 교수님이 하는 회사에서 만드는 로봇인데요. 다리가 이렇게 4개 있고 이 위에 있는 지형이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게 생긴 거 그리고 막 쓰러질 것 같은 데 나무가 있어도 순간순간 그 상황을 인지해가지고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 계단 내려가는 것도 보시면 그죠? 그리고 이렇게 비탈진데 그 다음에 바닥에 막 먼지라든지 흙이 되게 많이 있는 이런 곳도 막 올라가요. 되게 신기하죠, 그죠? 이 비디오 찍으면서 이제 학생들이 따라가서 찍기 힘들 정도로 되게 빨리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던데. 네. 자,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 주변 환경을
쭉 둘러보면서 이제 어떤 지형지물이 있는가를 계속 살피는 일종의 아주 정밀한 3차원 카메라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을 뱅뱅 돌리면서 살펴주는, 그래서 장애물이 어떻게 돼 있고 지형의 모양이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면은 돌아가는 어떤 방향을 측정하는, 회전하는 속도라든지 아니면 쓰러지는 그런 가속도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측정하는 센서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걸 쫙 다 전부 다 모은 다음에 이걸 굉장히 복잡한 수학을 계산을 해가지고 어떠한 이 환경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가를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건 좀 딱딱하게 생겼는데 다 보지 마시고요. 제가 설명만 짧게 해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는데, 그 실제로 동물이랑 로봇이랑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주변에 뭐 어떤 환경이 있느냐, 아니 나는 지금 어디를 가야 되냐를 막 처리를 할 때 이런 막 복잡한 어떤 의사결정을 막 하게 되겠죠. 근데 사람은 뇌에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겠고, 로봇은 뭐가 할까요? 컴퓨터. 그죠? 컴퓨터가 막 복잡하게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뭐가 있는가 막 돌아보면서 환경을 살피는, 여러분들 여기 유라시아 플랫폼 오면서도 집에서 올 때 뭐 우선 일어나서 뭐 버스를 타고 아니면 차를 타고 와서, 그 다음에 부모님이 차를 몬다고 하면은 이쪽으로 올 때 앞에 막 가로막는 차라든지 신호등 보고 막 운전해서 오셨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주변 환경을 살피는데 사람은 이런 많은 감각기관,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뭐 피부 이런 것들을 쓰는데, 바로 로봇은 비슷한 역할을 뭐가 한다? 센서라는 것이 하고 있어요. 자, 제일 쉽게는 주변을 보는 이 카메라가 굉장히 잘 볼 수 있는 센서가 되겠고요. 그거 말고도 주변에 있는 소리 혹은 뭐 기울어진 거,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바닥에 있는 발바닥에 있는 힘,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이 센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비슷한 점과 그 다음에 하는 역할이 비슷한 것과 어떤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가는 좀 이 차이점도 있겠죠. 그죠? 동물은 이런 일들을 다 세포들이 하고 있고요. 로봇은 컴퓨터나 센서 이런 것들이 하고 있게 되겠습니다. 자, 사람이, 우리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몸에 뭐가 이렇게 있어야 될까요? 혹시? 네. 뇌가 하는 역할 뭐죠? 움직일 수 있게 다른 기관들을 네. 움직일 수 있게 내가 조정해. 그죠. 움직일 수 있게 내가 뭘 할지 조정하는 거. 또 제 생각에는 뇌도 중요하지만 혈액을 순환시키는 심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어요. 네. 왜냐하면 심장이 혈액을 순환시키면서 뇌로 혈구가 산소를 보내기도 하고, 만약에 피가 돌다 튼튼한 부분이 있다 하면은 네. 혈액 쪽에 있던 유수판이 그 부분을 네. 이것도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네? 치료시키기도 하고, 네. 혈액순환을 시키다가 네. 뇌혈구가 세균을 먹거나 아니면은 네. 없애기도 하기 때문에 네. 혈액순환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심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네.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니까 뇌도 중요하고요. 자, 심장은 사실 그걸 들여다보면요, 심장을 제어하는 뇌의 어떤 신경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은 일종의 뭘까요?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 움직이는 팔이나 다리뿐만 아니라 심장도 얘를 펌프질을 해가지고 피를 돌게 하는 근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혹시 손 든 학생? 네. 자, 그러면 제가 진행을 위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뇌가 하는 일이 주변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는가 막 정보를 막 수집해요. 눈으로 보는 것들을 해석을 하고요. 듣는 것들을 처리하고 실제로 눈 자체가 이 우리가 주변에 보이는 거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눈에서 계속 신호가 들어오면은 그게 신경계로 와서 뇌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뇌에서 아 이렇게 생겼구나. 저기 잘생긴 아저씨, 저기 귀엽게 생긴 우리 학생 이렇게 보이는 그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판단하는 거, 그죠? 그리고 움직이는 것들, 그게 심장 근육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 팔 근육이 될 수 있고 그런 운동을 제어하는 거, 그리고 감정도 조절하고요, 그죠? 언어를 만들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근육이 바로 이 움직임이라든지 가만히 서 있을 때 똑바로 넘어지지 않고 서 있게 하는 그런 자세라든지 그리고 이 물질 이동 혹은 이 혈액을 돌게 하는 그런 것들 역할을 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오늘 주제 중에 하나가 감각기관이에요. 자, 아까 제가 이미 보여줬는데 감각에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들어본 거 있어요? 대답을 안 하는 학생. 네. 네. 5가지 뭐가 있어요?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아, 네네. 몇 학년이에요? 3학년이에요. 와. 저 3학년 때는 그런 거 안 배웠던 것 같은데. 너무 훌륭하네요. 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또 뭐였죠? 미각인가? 네네. 그렇죠. 이런 감각들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사실 좀 더 복잡하게는 균형을 느끼는 균형 감각도 있고요. 통증을 느끼는 통각이라는 여러 가지 좀 더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 5가지거든요. 자, 이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 너무 불편합니다. 그죠? 물론 한 가지가 좀 문제가 있어서 장애를 갖고 생활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다 조화롭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요 영상을 아마 뭐 꼭 보여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미각은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 혀에 손가락을 대보면 뚜뚜뚜 루비처럼 생긴 유구가 있고 이 유구의 옆구리나 뇌 위엔 작은 웅덩이처럼 생긴 미뢰가 있습니다. 성인들의 경우엔 보통 7,500개에서 12,000개의 미뢰를 가지고 있는데 자, 혀에 이렇게 혓바늘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요게 이게 약간의 세포 같은 역할을 이고 이름이 미뢰라고 하는 거예요. 세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맛세포에는 맛을 인식하는 수용체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맛 물질이 감지가 되면 신경수소가 발생하게 되고 뇌내에서 그 정보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잖아요. 거기에는 소금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소금은 기본적으로 안에 나트륨이랑 그 다음에 염소라고 하는 물질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온들이 딱 들어오면은 입안에서 여기 있는 미뢰에 있는 이 세포들이랑 반응을 해가지고 전기적 신호를 발생을 시켜요. 그럼 그 신호가 신경계를 쫙 타고 가서 뇌에서 이 신경세포, 특히 짠맛에 반응을 하는 이 신경세포가 신호를 보냈네? 라고 하면 뇌가 이게 짠맛이구나. 그리고 그게 세포에서 보낸 신호가 굉장히 세면은 엄청 짠맛이구나. 이 강도도 느끼게 되겠죠. 자, 혹시 시각 보는 건 어떨까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배워본 학생들이 있어요? 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중학생이신 것 같은데, 그죠? 네. 빛이 각막으로 들어와서 네. 수정체가 빛을 굴절시켜서 네. 망막의 상에 맺히게 되면 아. 시각 신경을 통해 네. 대뇌로 전달이 돼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부산의 미래가 밝습니다. 예. 특히 밝은 이 시각을 얘기할 때 부산의 미래가 밝은 걸 좀 느꼈는데요. 예. 자, 보면은 여기 시각 같은 경우도 그렇다면 과연 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시각의 출발점은 사물들의 표면에서 나타낸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 거는 사물 자체에서 빛을 뿜어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빛이 사물에 갔다가 반사되는 걸 우리 눈으로 탁 맺히게 되겠죠? 응? 이제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감각입니다. 감각을 지난 빛은 홍채에 의해 둘러싸인 수성체를 통과해 수정체를 지나가는데 이때 수정체는 모양체라는 무기에 의해 형태가 바뀌며 우리가 보는 세상을 망막 위에 정확히 비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망막에는 빛을 받지 않는 네, 이게 일종의 렌즈 같은 역할을 하죠. 그죠? 그래서 아마, 네.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아직 젊으셔가지고 그렇지 않겠지만, 좀 나이가 드시면 이 근육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잘 이렇게 렌즈가 왔다 갔다 안 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는데, 이게 잘 조절을 해서, 여기에 이제 망막에 빛이 가면요, 여기 세포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그 사진 찍을 때 쓰는 그 카메라도 이걸 뜯어보면요, 카메라 안에 굉장히 많은 빛이 맺혀가지고 거기서 신호를 발생시키는 수많은 픽셀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굉장히 많은 세포들이 아주 조밀하게 이렇게 있는 이런 픽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C세포의 역할이에요. 그건 빛이 맺혀가지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C세포에서도 이 전기 신호를 만들어가지고 이 신경계를 쫙 타고 가서 뇌에서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지나가도록 할 텐데요. 자, 이와 같이 인간이 주변 환경을 파악할 때 이런 감각기관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거 하나라도 이 세포 혹은 일부분이 고장이 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주변 상황을 잘 감지를 못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은 이제 로봇은 어떻게 될까? 로봇은 네 먼저 보여주겠는데 이 위에도 나와 있어요. 로봇은 똑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뇌랑 비슷한 역할, 감각기관, 그리고 이 근육, 얘네들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애들이 다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컴퓨터. 요즘에는 특히 인공지능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굉장히 비슷하게 흉내내가지고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컴퓨터. 옛날 컴퓨터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은 수학적인 계산을 해가지고 아주 쉬운 상황만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은 인공지능을 사용해가지고 아주 복잡한 상황을 예전에 배웠던 어떤 학습에 기반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강아지다, 이거는 고양이다, 이거는 뭐다, 이런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막 처리한다든지 판단한다든지, 그 다음에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센서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감각을 측정하는 센서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좀 확대를 했는데요. 시각에 쓰이는 센서들도, 우리 사람은 이 가시광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영역이, 빛의 영역이 되게 좁아요. 근데 로봇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두운 데서도 볼 수 있는 적외선 그 영역대 센서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높은 주파수 때 자외선을 볼 수 있는 그런 센서도 있어요. 그 외에도 뭐 주변에 여러 가지 힘이라든지 소리, 냄새 이런 것들을 다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이 로봇에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조금 전문적인 말로 구동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사람 몸에는 근육이라고 하면은 얘는 영어로는 액추에이터라고 얘기하고 우리말로는 구동기라고 얘기해서 일종의 모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무거운 물체를 들 수 있도록 이 팔과 모터가 연결돼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잖아요. 저희 학과에
저희 선배 교수님께서 창업을 하셨고요. 아니죠. 재작년인가? 그 전해인가? 실제로 창업은 10몇 년 전에 하셨고, 한 3년 전쯤에 상장이라고 해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셨고요. 지금 주가 총액으로 한 몇 조 정도 되는 회사거든요. 예, 여담을 좀 드리면은 부모님들이 좀 하실 것 같은데, 2년 전쯤에 송년회 때, 학과 교수 송년회 때, 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라고 쓱 흘려졌는데, 그때가 삼성에서 한 지분 10% 정도를 투자하기 전에 대놓고 말씀을 못 하시고 저희한테 슬쩍 흘렸는데, 지나고 나서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지고, 아니, 왜 우리한테 한번 좀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 눈치 없는 것들 이러면서 슬쩍 흘렸는데, 이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그 회사에서 만드는 발이 4개로 되어 있는 로봇들이 있는데, 요걸 잘 보면은 애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그 모터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동기,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이 다리 구조, 그 다음에 얘를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컴퓨터들, 그 다음에 얘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고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막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로봇에 구동기라든지 이 컴퓨터도 있지만 이 센서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자, 우선 제가 이런 딱딱한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 테슬라 옵티머스라고 하는 건가요? 맞죠? 로봇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옛날 버전을 보면 되게 좀 원시적인, 그래서 막 첫 전시를 하는 행사에서 넘어지고 막 그랬는데, 그 이후로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소리가 안 나나? 잠깐만요. 소리가 나면 좀 더 재미있을 텐데 소리가 원래 안 나는 거구나. 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틀어볼게요. 이 최근에 만들어진 옵티머스 버전은 아주 굉장히 사람이 움직이는 거랑 유사하게 행동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손에 있는 감각이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체를 잡을 때 보면은 눈으로 보고요. 근처로 가가지고 잡을 때 어떤 촉각을 느껴가지고 적절한 힘을 갖고 이걸 들어 올리죠. 근데 이 힘을 측정을 못하면 이제 너무 꽉 쥐어가지고 이렇게 얘가 짜부러지겠죠. 뭐 계란 같으면 깨지고, 그죠? 근데 이 옵티머스는 그런 게 아주 발달되어 있는 손 센서들이 있습니다. 여기 발바닥에는 이 무게가 가해지는 압력과 그 다음에 이걸 회전시키려고 하는 힘이란 토크라는 게 있는데 그걸 계속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몸에는 여러 군데 가속도 센서라고 그래서 이 몸이 어떻게 어느 방향 움직이는가를 계속 측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손가락에 힘을 한 군데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힘이 어떻게 분포하는가를 계속 측정해서 이 잡고 있는 물체의 촉감이라든지 단단한 정도 이런 것들, 형상 이런 것들을 계속 측정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바로 가능하게 하는 게 센서라고 하는 겁니다. 센서. 주변의 환경을 보는 비전 센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넘어지려고 하는 거를 이제 쓰러지지 않게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것들을 고유 감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이제 갑자기 뭐 돌부리에 확 넘어지잖아요. 근데 안 넘어지고 다시 막 일어나려고 하는 그거는 우리 몸에 고유 감각이라서 내가 넘어지려고 하거나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느끼는 그런 감각 기관이 있거든요. 특히 귀 쪽에 그게 발달되어 있는데, 자, 그거에 해당되는 센서들이 있고요. 그리고 손을 잡을 때 느끼는 따뜻한 거라든지 차가운 걸 느낄 수 있는 촉감 센서, 그리고 소리, 그다음에 주변의 장애물을 감지하는 데 쓰이는 초음파 센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만 한번 보면 센서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이미 잠깐 보여줬는데
센서 얘기 계속 했는데 센서 혹시 뭔지 아세요? 자, 네. 인간으로 치면 감각이나 촉각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네. 이 물체의 그러니까 촉각이나 네. 눈으로 크기를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질감을 아하. 보는 그런 네네네. 또 혹시 한 학생 더. 네. 우리 몸의 뇌와 같은 일을 하는 아하. 로봇에서는 네. 우리 몸의 뇌와 같은 아하. 일을 하는 아하. 네네. 뇌와 비슷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주변에 약간 어려운 말인데 어떤 예냐면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막 뜨거운 정도, 차가운 정도 막 누가 때리면 아야 하는 그 세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느끼는 어렴풋한 감이 아니라 정확한 양으로 측정해 주는 장치거든요. 그게 바로 센서입니다.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 하는 걸 구분할 수 있고 형체를 3차원적으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가야지 내가 지금 이 앞에 있는 학생의 노트를 집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기능들이 바로 시각 센서에 들어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걷는 로봇들, 사적 보행이라든지 이적 보행 로봇, 그런 같은 경우에 발바닥에 내가 지금 이렇게 뛰었을 때 착지를 하면은 바닥에서 이렇게 뭐가 오나요? 충격이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무게가 무거워 보이나요? 네? 무게가 있는데 그 무게가 발바닥에 느껴지는 것들을 느끼는 이런 힘 센서가 로봇에도 달려 있거든요. 그런 센서들이 바로 힘이라든지 토크 센서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 로봇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일종의 약간 목공이라든지 아니면은 조립 같은 데 쓰는 그런 로봇이거든요. 이 로봇 팔에 어떤 물체를 집은 다음에 어떤 위치로 옮겨가지고 내려놓을 때 힘이 이제 딱 착지를 하면 힘이 느껴질 텐데 이렇게 모양에 맞춰서 들어가려면은 바로 여기 팔에 지금 눈으로 보면서 이제 카메라로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손에서 느낄 수 있는 로봇 손에서 지금 이 밑에 있는 가구랑 접하고 있구나 부딪혔네 그 다음에 모양은 대충 어떻게 생겼구나 라는 거를 마치 사람 손이 여러분들 손을 갖고 어떤 물체를 눌러봐요. 그러면은 우리 손이 누르는 힘이라는 걸 느끼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로봇도 이런 센서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역할을 하는 센서가 바로 힘 그리고 눌렀을 때 뭔가를 회전시키려고 하는 힘이 바로 토크라고 하는 건데 토크 센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립을 할 때 공장에서 조립을 한다든지 우리 사람 일을 도와준다든지 하는 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센서가 이런 힘이라든지 토크를 측정하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표면을 아주 부드럽게 사포질을 한다. 그런 경우에도 여기에 너무 세게 누르지 않고 적절하게 누르고 그 다음에 회전을 할 때 어떠한 어떤 회전력이 생기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아주 정밀하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런 게 바로 힘 토크 센서가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옵티머스 로봇의 손가락에 뭘 잡을 때 느끼는 거 있죠. 여러분들 혹시 손바닥에 촉각 센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시는 분? 네. 혹시 아세요? 네. 아니, 지금 손든 학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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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기로는 지문도 네. 촉각을 약간 느끼게 해준다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발가락이나 그런 거 없으면 그 물건 잘 만질 때 팔 못한다? 그런 거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이 손가락 그리고 사람 몸에는 많은 그 촉각 세포가 있는데 그 중에 손이 제일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 손에 있는 피부에 있는 촉각 세포가 뭐가 있냐면은 힘을 느끼는 압력 세포,
그 다음에 송곳 같은 걸로 세게 눌렀을 때 통증을 느끼는 통각세포도 있고요. 뜨거움을 느끼는 온도세포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똑같은 기능을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도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 로봇이 이 체스 이 뭐라고 해야 돼요? 장기 알이라는 체스 알 같은 것들을 보면은 모양이 되게 복잡하게 생겼죠. 근데 얘를 미끄러지지 않게 하면서도 너무 세게 짚지 않고 적당하게 집어가지고 이제 들어올리는 그런 힘의 분포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모양이 바뀔 때마다 아 이게 어떻게 생겼고 어느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고 촉각은 어떻게 되는가를 이렇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느껴서 모양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물체의 성질이라든지 뜨겁고 촉촉하고 이런 것들을 다 느끼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가끔씩 좀 TV에서 조금 안 좋은 안타까운 이런 소식들이 있잖아요. 뉴스를 보면은 화재 사건이라든지 폭발 사건 같은 많이 벌어지잖아요. 뭐 배터리 때문에 막 화재가 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사실 그 많은 것들이 실제로 어떤 화학 물질들이 새어나가서 폭발을 일으키는 경우이기 때문에 냄새를 우리가 미리미리 빨리 맡을 수 있으면은 조기에 이제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이 방에도 아마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먼지 센서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가스 센서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이 로봇에다가 이런 냄새를 맡는 센서를 붙여가지고 얘가 위험한 어떤 환경에 먼저 사람 대신에 보내가지고 냄새를 맡아가지고 아 여기 안 좋은 물질들이 있으니까 빨리 대처를 하세요 라고 우리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보면은 이 가스 파이프에서 어떤 물질이 새어나올 때 잠시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 로봇의 맨 밑에 이렇게 달려있는 무슨 약간 깔때기처럼 생긴 게 있잖아요. 요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지금 하수관 쪽에서 어떤 가스가 나오는지를 냄새를 맡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로봇 말고도요, 드론을 날려보내가지고 드론이 쫙 어떤 하늘을 돌면서 공장 지대의 어느 부분에서 이제 가스가 나오는가를 쭉 냄새를 맡아서 판단을 하거든요. 바로 이런 일들을 해주는 게 냄새 센서가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에 뭐 어떤 센서가 하는 것들을 막 복잡하게 연산을 해서 기존에 학습된 결과에 맞춰가지고 인공지능으로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저희 연구실에서 다양하게 하는 일들도 있는데 뭐 한 2가지 정도만 좀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이 여러분들 이제 쿠팡 이런 데서 여러분들 뭐 주문을 하면 빨리빨리 물건을 옮겨야 되잖아요. 물류를 서로 막 구분해가지고 넘기는 그런 곳이나 아니면 공장에서 이제 무거운 물체를 막 들어야 되는 상황이면 옛날에는 작업자가 다 했었는데 지금은 로봇이 같이 도와주거든요. 그걸 혹시 어떤 로봇이라고 얘기하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협동 로봇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니까. 근데 이제 협동 로봇이 옆에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또 안 좋은 점이 뭘까요? 네? 일자리. 예, 일자리 뺏길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뭐 일자리를 뺏지 네, 그것도 있겠고, 또 혹시 같이만 일을 하면 여러분들 좀 걱정되는 거 없어요? 뭐가 있어요? 얘기 안 한 학생. 네? 그 사람이랑 로봇이랑 부딪히면 사고 나거나 할 수. 그렇죠. 네.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면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딪히지 않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협동 로봇을 써가지고 하는 작업장에서 이 로봇이 사람을 인식을 못 해가지고 움직이다가 쳐가지고 사람이 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이 어떤 동작을 하다가 주변에 사람이 이제 팔이 만약 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 로봇 팔에 어떤 센서를 붙여놓고요. 이 팔 이게 사람의 피부처럼
로봇의 표면에 힘을 측정할 센서를 쫙 붙여가지고 움직이다가 일을 하다가 사람이 근처에 오거나 바로 옆에 있을 때 힘이라든지 거리를 감지해가지고 딱 멈춰주는 그런 역할, 이런 것들도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로봇을 왔다 갔다 움직일 때 사람의 피부랑 유사하게 말랑말랑한 그런 물체에다가 어떤 위치에다가 힘을 주거나 움직임을 주면은 그 모션을 인식을 해가지고 로봇의 다양한 움직임을 제어하는 그런 데도 연구들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주변에 있는 냄새를 감지한다든지 이런 로봇용 전자코라고 해서 코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 센서랑 이걸 처리하는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것이 전자코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강의를 마칠 시간에 가까워지는데 아쉽나요? 네, 저는 너무 어려울까 여러분들이 좀 걱정을 했었는데, 네, 재미있게 듣고 있다니까 다행인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로봇 쓰이는 센서들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그러면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센서를 어떤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미 이제 여러분들 생활 속에 많이 있는 첨단 로봇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로봇 청소기, 그죠? 자, 이 로봇 청소기가 되게 좀 특이하거든요. 얘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혹시 뭔지 혹시 아시는 학생? 네, 저기 노란색 옷 입은 학생? 네? 네? 어떤 걸 감지할까요? 또 장애물을 감지하는 그렇죠. 거. 네, 장애물 감지하죠. 네, 또. 네. 그 집안에 그 어디에서 청소해야 하는지 위치랑 동선 파. 그렇죠. 그렇죠? 자, 여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핸드폰에 우리 얼굴 인식하는 거랑 우리 얼굴이 이제 그냥 2차원 모양이 아니라 3차원으로 어떻게 생겼는가를 인식하는 빛을 수만 가닥을 뿌려주고 거기서 나오는 시간을 측정해가지고 얘 물체의 3차원 모양을 측정하고 비슷하게 이 로봇에도 여기 위에 뱅뱅뱅 돌아가는 장치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레이저 포인터를 제가 쏴가지고 벽에 부딪혀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게 이걸 한 가닥이 아니라 수십 가닥을 뿌린 다음에 이렇게 측정을 하고요. 뱅뱅뱅 돌아가면서 주변을 계속 360도를 돌면서 주변에 어떤 물체가 가깝게 있느냐 멀리 있느냐를 측정을 하거든요. 이거를 쭉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면서 집안에 있는 환경을 쫙 다 전부 다 이렇게 이 형상을 기억을 해가지고 지도를 만들죠. 그런 역할을 하는데 바로 거기에 이런 그런 센서를 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라이다가 이 진공 청소 로봇뿐만 아니라 요즘 많이 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있죠. 네? 혼자 가는 자동차, 거기에도 꼭 필요한 게 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변에 사람의 어떤 거리를 측정해가지고 피해주거나 멈춰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협동 로봇, 그것도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어떤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학과를 좀 자랑을 하자면 저희 학과에 저는 로봇 중에서 센서 쪽 부분만 하고 있는데 진짜 로봇을 만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시거든요. 나중에 여기 똑똑한 학생들은 의대 가지 마시고요. 서울대 가지 마시고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오시면 됩니다. 자,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요. 저희 후배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엔젤 로보틱스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요. 어떤 일을 하는 회사냐라고 하면은 몸에 입는 로봇이에요. 이렇게 생긴 로봇들인데요. 여기 이 회사가 언제 시작한 거는 완전 그 하지마비가 있는 장애인들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로봇을 처음에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요즘에는 이 다쳐서 정형외과에 가서 재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런 환자들도 입고 재활 훈련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이런 로봇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입는 로봇이 이 다친 사람 말고도 혹시 뭐 어떤 사람한테 좀 도움이 될까요? 입는 로봇이 있다라고 하면 다친 사람 말고도 네? 네. 노약자들한테 그죠? 또 그렇죠. 무거운 물체를 들 때, 그러니까 공장에서 작업을 하는 네, 저 뒤에 학생. 네? 위험한 상황에서 네,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이제 굉장히 무거운 물체를 들어야 되는 혹은 위험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군인들 빨리빨리 뛰어다니면서 전투를 해야 되는 군인들 이런 데들도 쓰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런 센서에서 되게 그런 로봇에서 되게 중요한 게 내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약간만 해주면은 얘가 그 사람의 동작을 인식을 해서 어느 방향으로 갈 건가를 예측을 해서 그 방향으로 더 힘을 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를 얘가 감지해 가지고 그 방향으로 더 힘을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이 센서들, 특히 힘 센서 그리고 가속도 센서들이 들어가 가지고 그걸로부터 사람이 뭘 하고 싶은지를 의도를 인식해 주는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게 되겠습니다.